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머리 위로 정부가 띄운 감시용 드론이 날아다니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농담 따먹기 하러 나온 거 아닙니다. 지금 시골에 땅 한 평이라도 가지고 계신 분들, 하던 일 멈추고 제 말 명심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2026년 새해가 밝자마자 대한민국 농지법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작년 생각하고 느긋하게 방 안에서 TV나 보고 계실 때가 아닙니다. 지금 정부가 작정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공무원들이 줄자 들고 나와서 대충 봐주고 막걸리 한잔하면 넘어가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올해부터는 사람이 안 나옵니다. 최첨단 AI 기술이 탑재된 고해상도 드론이 여러분의 농과 밭을 이잡듯이 뒤지고 다닙니다. 하늘에서 찍은 사진이랑 지적도랑 딱 겹쳐놓고 1cm만 달라져도 바로 빨간 딱지 붙은 등기가 집으로 날아옵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긴급하게 켠 이유는 뉴스 댓글창에서 본 피 맺힌 절규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쓰셨더군요. 내 돈 내고 내가 산 내 땅인데 흙 한 줌 마음대로 못 샀느냐? 여기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냐 공산당이냐? 저 강도은도 그 글을 보고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우리 시니어 세대들이 어떤 세대입니까? 평생 허리띠 졸라매고 안 입고 안 써서 자식들 건사하고 노후에 농사 지으며 살려고 땅 한 조각 장만한 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농민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면서 하늘에서 감시까지 하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지만 여러분, 분노만 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해야 합니다. 지금 정부는 세수가 부족해서 눈에 불을 켜고 있습니다. 만만한 게 땅 가진 사람들입니다. 특히 올해부터 강화된 이행강제금 기준을 모르면 여러분은 앉은 자리에서 전 재산을 털리게 생겼습니다. 혹시 농사 좀 편하게 짓겠다고 논에 흙 좀 받아서 높이신 분들 계십니까? 아니면 맹지에 길 좀 내보겠다고 덤프트럭 불러서 흙 부으신 분들 계십니까? 지금 당장 나가서 그 높이 확인해 보십시오. 50cm. 딱 50cm입니다. 이 기준 넘어가는데 관할 군청이나 시청에 허가 안 받았다면 여러분은 지금 범법자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드론이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 눈은 속여도 기계 눈은 못 속입니다. 작년 사진이랑 올해 사진을 비교해서 땅 높이가 달라진 걸 귀신같이 찾아냅니다. 걸리면 단순히 과태료 몇십만 원 내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원상 복구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 많은 흙을 다시 돈 들여서 파내야 합니다. 만약에 안 파내고 버틴다? 그러면 매년 땅값의 봐주시 5%를 이행 강제금으로 뜯어갑니다. 25%면 4년이면 땅값 전액을 국가에 헌납하는 꼴입니다. 평생 피땀 흘려 지킨 내 땅이 4년 만에 공중분해되고 빚더미에 앉는 겁니다. 더 끔찍한 건 그 흙의 정체입니다. 동네 돌아다니다 보면 공짜로 흙 채워준다는 업자들이 있습니다. 좋다고 받으신 분들 지금 가슴치고 통곡하고 계십니다. 알고 보면 그 흙이 공사장 폐기물이나 오염된 흙인 경우가 태반입니다. 이거 걸리면 이행 강제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형사처벌 받습니다. 경찰서 가서 조서 쓰고 빨간 줄 그어지는 겁니다. 나는 몰랐다고요? 업자가 괜찮다고 했다고요? 법은 그런 사정 봐주지 않습니다. 땅 주인인 여러분이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쓰고 감옥 갈 수도 있는 게 2026년의 살벌한 현실입니다. 지금 제 이야기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신 분들 계실 겁니다. 하지만 밤잠 설치실 필요 없습니다. 저 강도훈이 누구입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돈 되는 정보만 물어다 드리는 시니어의 든든한 파트너 아닙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께 공포만 드리려고 이 긴 시간을 떠들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고 정부가 병을 줬으면 반드시 약도 주게 되어 있습니다. 2026년 농지법 개정안에는 여러분의 땅을 뺏어가려는 독소 조항도 있지만 반대로 벼락부자가 될 수 있는 엄청난 기회도 숨겨져 있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이 드론 단속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을 때
눈치 빠른 상위 1% 땅 주인들은 지금 조용히 쾌재를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그동안 똥값 취급받던 절대농지, 즉 농업진흥구역에 대한 규제가 획기적으로 풀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절대농지 가지고 계신 분들 얼마나 서러웠습니까? 농사 말고는 아무것도 못하게 해서 땅값은 오르지도 않고 팔리지도 않고 자식들도 안 가지려고 하는 애물단지였습니다. 그런데 2026년 1월부터 이 절대농지에 집처럼 쓸 수 있는 체류형 쉼터를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단순히 창고 같은 농막이 아닙니다. 합법적으로 잠을 잘 수 있고 전기가 들어오고 수도가 들어오고 정화조를 묻을 수 있는 사실상의 전원주택 별장을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평당 10만 원, 20만 원 하던 절대농지에 번듯한 쉼터 하나 지어놓으면 그 땅의 가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2배, 3배 뛰는 건 일도 아닙니다. 주말 농장 하고 싶어하는 도시 사람들에게 임대 줄 수도 있고 내가 노후에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별장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발빠른 사람들은 벌써 군청 가서 신청서 내고 줄을 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드론 단속 무서워서 땅을 뺏기네 마네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까? 오늘 이 영상은 단순한 정보 전달 영상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전 재산인 땅을 지키고 더 나아가서 남들 다 위기라고 할 때 나 혼자 돈방석에 앉을 수 있는 2026년형 생존 매뉴얼입니다. 제가 오늘 딱 3가지를 확실하게 짚어드릴 겁니다. 첫째, 2026년 더 독해진 드론 단속과 성토 기준 확실하게 피하는 법. 둘째, 맹지나 절대농지를 가진 분들이 반드시 신청해야 할 체류형 쉼터의 모든 것. 셋째, 정부가 파놓은 함정인 12년 사용기한을 합법적으로 피해가는 꼼수까지. 정치인이나 공무원들은 절대 입 밖으로 꺼내지 않는 진짜 땅 주인들을 위한 내부 정보를 모조리 공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40분 동안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화장실도 가지 마시고 전화도 받지 마십시오. 지금 이 영상 놓치시면 나중에 이행 강제금 고지서 받고 땅을 치고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땅, 억울하게 국가에 헌납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제 입만 쳐다보셔야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2026년 농지법 내 땅 지키기 전쟁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가장 시급하고 무서운 이야기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하늘의 저승사자라고 불리는 드론 단속과 땅 주인들을 파산으로 몰고 가는 성토 기준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도 옛날 생각만 하시고 내 땅이니까 내가 알아서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정말 큰 코 다칩니다. 지금 정부가 세수 확보하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농지법 위반 단속한다고 해도 공무원 인력이 부족해서 일일이 현장 못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땅이 얼마나 넓습니까? 그 많은 논밭을 공무원 몇 명이서 어떻게 다 봅니까? 그래서 누가 악의적으로 민원 넣지 않는 이상 그냥 넘어가거나 이장님이랑 막걸리 한잔하고 봐주는 경우가 태반이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올해부터는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자체마다 고성능 드론을 도입해서 사람이 못 가는 맹지나 산속 깊은 밭까지 싹 다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인공지능 기술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사람이 드론 영상을 눈으로 보고 찾았다면 지금은 컴퓨터가 합니다. 작년에 찍은 위성사진하고 오늘 드론이 찍은 사진을 컴퓨터가 겹쳐서 비교합니다. 그래서 땅의 높이가 달라졌거나 없던 컨테이너가 생겼거나 밭에 자갈을 깔았다거나 하는 변화를 기가 막히게 찾아냅니다. 색깔이 조금만 달라져도 바로 빨간색 경고등이 뜹니다. 숨길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특히 가장 많이 걸리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성토, 즉 흙쌓기입니다. 시골에 땅 가지고 계신 분들,
비 오면 물 고이고 질척거리니까 농사짓기 불편해서 흙 좀 부어서 땅 높이고 싶어 하십니다. 또는 내 땅이 도로보다 낮으면 보기에도 안 좋고 나중에 땅 팔 때 제값을 못 받으니까 도로 높이랑 맞추려고 흙을 들이붓습니다. 이거 심정적으로는 100번 이해합니다. 내 돈 주고 산 내 땅, 내가 좋게 만들겠다는데 뭐가 문제냐 하시겠죠? 하지만 법은 냉정합니다. 국토계획법과 농지법에서는 딱 50cm. 이 50cm를 여러분의 생사를 가르는 기준으로 정해놨습니다. 성토 높이가 50cm 이하라면 농사짓기 위한 땅 계량으로 봐서 허가 없이도 가능합니다. 내 무릎 높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50cm를 단 1cm라도 넘어가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때부터는 농사가 목적이 아니라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개발 행위로 간주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50cm 넘게 흙을 쌓으려면 반드시 군청이나 시청에 가서 개발 행위 허가라는 도장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어르신들이나 땅 주인분들이 이걸 모릅니다. 아니면 알아도 무시합니다. 왜냐하면 허가 받으려면 측량해야죠. 설계도면 그려야죠. 토목사무소에 돈 줘야죠. 몇백만 원 깨지고 시간도 한두 달 걸리니까 귀찮거든요. 그래서 그냥 동네 포크레인 기사가 사장님, 이거 흙 좀 더 부어야 물 안 고입니다. 주말에 공무원들 쉴 때 후딱 해치웁시다 하고 꼬드기면 그런가 보다 하고 맡겨버립니다. 업자들은 덤프트럭 한 대라도 더 부어야 돈을 버니까 무조건 많이 쌓으라고 부추깁니다. 1m, 2m 쑥쑥 올라갑니다. 그 순간 여러분은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하는 겁니다. 드론이 지나가다가 저기 땅 높이가 확 달라졌네 하고 바로 적발합니다. 그러면 며칠 뒤에 등기가 날아옵니다. 원상복구 명령서입니다. 불법으로 쌓은 흙을 싹 다 걷어내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돈 들여서 흙 싸서 부었는데 또 돈 들여서 포크레인 부르고 덤프 불러서 그 흙을 파내서 갖다 버려야 합니다. 돈이 2중 3중으로 깨지는 겁니다. 만약에 억울하다고 안 치우고 버티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등장하는 게 바로 공포의 이행 강제금입니다. 이게 진짜 악랄한 게 뭐냐면 한 번 내고 끝나는 벌금이 아닙니다. 원상복구할 때까지 매년 나옵니다. 그 금액도 어마어마합니다. 공시지가가 아니라 감정평가액, 즉 실거래가에 가까운 금액의 25%를 때려버립니다. 예를 들어 내 땅값이 10억 원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매년 2억 5천만 원을 현금으로 내야 합니다. 2억 5천만 원이면 웬만한 직장인 연봉의 몇 배입니다. 이걸 매년 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4년만 맞으면 땅값 전액이 나라로 들어가는 겁니다. 사실상 땅 뺏기는 거랑 다를 게 없습니다. 버틸 수 있는 장사가 없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끔찍한 함정이 또 있습니다. 바로 공짜 흙의 유혹입니다. 동네 이장님이나 아는 사람이 와서 좋은 흙 공짜로 넣어줄게 하는 경우 들어보셨을 겁니다. 혹은 흙값은 안 받고 운반비만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그 흙, 10중 8구는 공사장 터파기 할 때 나온 폐기물 섞인 흙이거나 돌덩어리 가득한 불량 토사입니다. 심한 경우 폐 콘크리트나 플라스틱 섞인 쓰레기 흙을 덮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업자들은 그 폐기물 처리하려면 돈이 드니까 시골 논밭에다가 몰래 갖다 버리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은 고맙다고 받는 거고요. 이거 받았다가 걸리면 농지법 위반이 아니라 폐기물 관리법 위반까지 추가됩니다. 이건 과태료 수준이 아니라 경찰서 가서 조서 꾸미고 징역형이나 수천만 원 벌금형 받는 형사사건입니다. 실제로 작년에 김포에서 어떤 농민분이 공짜 흙 받았다가 그 안에 오염물질이 나와서 구속될 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업자가 괜찮다고 했다고 변명해봐야 소용없습니다. 내 땅에 부어진 흙은 전적으로 땅 주인 책임입니다. 공짜 좋아하다가 쇠고랑 찹니다. 절대 검증되지 않은 흙은 들이지 마십시오. 반드시 흙이 어디서 왔는지 반출증 확인하고 흙 상태 눈으로 보고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맹지 탈출하겠다고 무리하게 길내시는 분들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내 땅이 맹지라서 농기계가 못 들어간다고 흙 부어서 진입로 만드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 과정에서 옆집 논에 물 빠지는 배수로를 막거나 비 왔을 때 우리 땅 흙탕물이 옆집 비닐하우스로 흘러들어가게 만들면 바로 사단이 납니다. 시골 인심 옛말입니다. 요즘은 옆집에서 바로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어서 국민신문고에 신고합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팜파라치라고 합니다. 농촌의 파파라치라는 뜻입니다. 포상금 노리고 드론 띄워서 신고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고 들어가면 공무원은 바로 나와서 원상복구 명령 내립니다. 이웃이랑 원수지고 돈은 돈대로 날리고 전과자 되는 지름길입니다. 특히 배수시설 안 하고 성토하면 100% 걸립니다. 50cm 이하로 쌌더라도 물 빠지는 길은 무조건 만들어줘야 합니다. 남의 땅에 피해를 주면 민법상 손해배상까지 해줘야 합니다. 정리해드립니다. 2026년 올해부터는 무조건 50cm. 기억하십시오. 내 무릎 높이 정도입니다. 이거 넘을 것 같으면 무조건 군청 토목설계사무소 가서 상담받고 정식으로 허가 받으십시오. 설계비 몇백만 원 아끼려다가 땅값 다 날리고 빚더미에 앉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업자 말 절대 믿지 마십시오. 도장 찍은 여러분이 모든 책임을 집니다. 지금 당장 내 땅에 흙을 쌓을 계획이 있다면 스톱하시고 군청에 전화부터 한 통 하십시오. 그 전화 한 통이 여러분의 전 재산을 지키는 길입니다. 자, 드론 단속 이야기 듣고 가슴이 답답하고 화가 치미셨을 겁니다. 정부가 내 땅 가지고 못 살게 군다고 욕이 목구멍까지 차오르셨을 텐데 지금부터는 표정을 펴셔도 좋습니다.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죠. 정부가 병을 줬으면 약도 줘야 한다고 말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드론이 하늘을 뒤덮는 이 살벌한 2026년에 우리 땅 주인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비상구이자 벼락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바로 2026년 농지법 개정의 진짜 핵심, 체류형 쉼터입니다. 아마 뉴스에서 얼핏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게 내 땅이랑 무슨 상관인지, 이게 얼마나 엄청난 돈이 되는 정보인지 정확히 아는 분은 대한민국의 1%도 안 됩니다. 오늘 제가 그 비밀을 다 까발려 드리겠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동안 똥값 취급받던 절대농지, 법률 용어로는 농업진흥구역이라고 하죠. 여기에 드디어 합법적으로 집 같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사건인지 감이 잘 안 오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절대농지가 왜 애물단지였습니까? 경치 좋고 물 맑은 곳에 있어도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농사 짓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못하게 법으로 꽁꽁 묶어놨으니까요. 집도 못 짓고 카페도 못하고 심지어 창고 하나 짓는 것도 까다로웠습니다. 그래서 땅값이 주변 관리지역의 절반, 아니 3분의 1도 안 됐습니다. 평당 10만 원, 20만 원에도 거들떠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식들한테 물려주려고 해도 아버님 세금만 나가는데 이걸 뭐하러 주십니까? 하고 손사래를 치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저출산으로 지방이 소멸할 위기에 처하니까 결국 백기를 들었습니다. 도시 사람들이 시골에 와서 좀 먹고 자고 쓰고 가게 만들어야겠다 싶어서 농지법의 빗장을 푼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게 바로 농촌 체류형 쉼터입니다. 기존에 있던 농막이랑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농막은 이름 그대로 농사짓다가 잠깐 쉬는 막사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잠을 자면 불법이었습니다. 밤에 불 켜놓고 자다가 단속반 뜨면 뒷문으로 도망가야 했습니다. 정화조 설치도 지자체마다 조례가 달라서 화장실도 없이 요강 갖다 놓고 볼일을 봐야 하는 곳도 수두룩했습니다. 이게 무슨 힐링입니까? 고생길이지. 하지만 체류형 쉼터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름부터가 체류, 즉 머무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합법적으로 숙박이 가능합니다. 단속반 무서워서 도망갈 필요 없이 두 다리 뻗고 편안하게 주무셔도 됩니다. 크기도 기존 농막은 유로, 즉 6평까지만 가능했는데 쉼터는 33제곱미터, 평수로는 10평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데크랑 주차장 면적까지 합치면 실사용 면적은 훨씬 넓어집니다. 10평이면 방 하나, 거실 하나, 주방, 화장실까지 완벽하게 갖춘 소형 별장이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정화조입니다. 이제 합법적으로 정화조를 묻을 수 있습니다. 수세식 변기 설치하고 따뜻한 물 펑펑 쓰면서 샤워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기, 수도, 가스 다 들어옵니다. 사실상 아파트랑 다를 게 없는 주거 공간이 내 논밭 한가운데 생기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때문에 안전까지 보장된다는 겁니다. 농막 화재 뉴스를 많이 보셨죠? 이제 그런 걱정 없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돈이 되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땅값은 그 땅에 무엇을 할 수 있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벼농사만 지어야 하는 땅이랑 주말마다 가족들이 내려와서 고기 구워 먹고 잠자고 쉬다 갈 수 있는 별장 지을 수 있는 땅. 가치가 같겠습니까? 당연히 후자가 훨씬 비쌉니다. 지금 절대농지 평당 10만 원짜리 사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들여서 근사한 쉼터 하나 지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땅은 더 이상 10만 원짜리 농지가 아닙니다. 도시 사람들의 로망인 세컨드하우스 부지가 되는 겁니다. 나중에 팔 때 땅값만 2배, 3배 받는 건 일도 아닙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 정보 빠른 분들은 작년 말부터 경치 좋은 절대농지, 맹지까지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길만 붙어 있으면 무조건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꼭 팔지 않더라도 활용도가 무궁무진합니다. 은퇴하고 시골 가서 살고 싶은데 덜컥 집 짓기에는 돈도 많이 들고 겁나시잖아요. 그럴 때 이 쉼터가 딱입니다.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됩니다. 이게 정말 큽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걱정 없이 내 명의로 된 시골 별장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종합부동산세도 안 나옵니다. 세금 폭탄은 피하면서 전원 생활에 누릴 건 다 누리는 그야말로 2026년 최고의 재테크 상품입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모든 절대농지가 다 되는 건 아닙니다. 법적으로 영농 여건 분리 농지라고 해서 농사짓기 힘든 땅들 위주로 먼저 풀렸고 지자체 조례에 따라 일반 절대농지까지 허용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내 땅이 속한 시청이나 군청 농정과에 전화를 거는 겁니다. 거기 체류형 쉼터 조례 통과됐습니까? 내 땅 번지수가 이건데 신청 가능합니까? 이거 확인하는 전화 한 통이 여러분의 자산을 억 단위로 불려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맹지 가지신 분들 주목하십시오. 원래 건축 허가 받으려면 폭 4m 이상의 도로가 접해 있어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맹지는 집을 못 짓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체류형 쉼터는 건축법이 아니라 농지법 적용을 닫기 때문에 농기계가 다닐 수 있는 현황도로, 즉 마을 안길이나 농로만 있어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맹지 탈출의 기회가 열린 겁니다. 남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던 길 없는 땅이
쉼터 하나로 황금 땅이 되는 기적을 맛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건 없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좋은 혜택을 그냥 퍼줄 리가 없죠. 여기에는 아주 치명적인 독소 조항, 즉 함정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이거 모르고 덜컥 지었다가는 12년 뒤에 피눈물 흘리면서 내 손으로 지은 별장을 다 때려 부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돈 들여서 지은 집을 굴착기로 밀어버려야 하는 끔찍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많은 유튜버들이 좋은 점만 이야기하고 이 함정은 쏙 빼놓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저 강도우는 다릅니다. 여러분의 재산을 지키는 게 제 사명입니다. 다음 이 체류형 쉼터의 치명적인 약점인 12년 사용기한, 그리고 이 함정을 합법적으로 피해가서 영구적으로 내 별장으로 만드는 특급 노하우를 공개하겠습니다. 이건 진짜 어디 가서 돈 주고도 못 듣는 정보입니다. 채널 고정하십시오. 자, 앞서 체류형 쉼터가 우리 땅 주인들에게 얼마나 큰 기회인지, 그리고 이게 왜 돈이 되는지 귀가 따갑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만 듣고 당장 군청으로 달려가서 신청서 쓰려고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잠깐만 멈추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안 듣고 덜컥 지으시면 여러분은 정확히 12년 뒤에 땅을 치고 통곡하게 되실 겁니다. 정부가 내놓은 달콤한 사탕 뒤에 숨겨진 치명적인 독소 조항, 바로 12년이라는 시한부 인생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이번에 농지법을 개정하면서 체류형 쉼터를 허용해 줬지만 여기에 아주 강력한 조건을 하나 달았습니다. 바로 가설 건축물이라는 딱지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정식 건축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등기부 등본에 올라가는 내 집이 아니라 농사 지을 때 잠깐 쓰고 치워야 하는 임시 천막 같은 취급을 한다는 뜻입니다. 법적으로 가설 건축물의 존치 기간, 즉 수명은 3년입니다. 3년이 지나면 연장을 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번에 이걸 최대 3번까지 연장해 주겠다고 생색을 냈습니다. 처음 3년, 그리고 연장 3번. 3 더하기 9는 12, 그래서 총 12년입니다. 그렇다면 12년이 지난 뒤에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진짜 공포입니다. 원칙적으로 존치기간이 만료된 가설 건축물은 철거하고 농지로 원상복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노후 자금 5천만 원, 7천만 원 들여서 예쁘게 지은 쉼터, 잔디 깔고 정원수 심어놓은 앞마당, 손주들이랑 고기 구워 먹던 그 추억의 장소를 12년 뒤에는 굴착기 불러서 다 때려 부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냥 부수는 걸로 끝납니까? 폐기물 처리 비용만 수백만 원이 깨집니다. 멀쩡한 내 별장을 내 돈 주고 부숴서 쓰레기로 만들어야 하는 기막힌 상황이 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설마 정부가 진짜 부수라고 하겠어? 그때 가면 또 법이 바뀌어서 연장해 주겠지 하고 막연하게 기대하십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은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 합니다. 만약에 12년 뒤에 정권이 바뀌거나 정책이 바뀌어서 농지 보전해야 한다고 칼같이 자르면 여러분은 꼼짝없이 당하는 겁니다. 불법 건축물이 되어버리면 매년 이행 강제금 폭탄을 맞거나 강제 철거당하는 수모를 겪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12년이라는 시한부 운명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그냥 손 놓고 12년 뒤에 처분만 기다려야 할까요? 아닙니다. 대한민국 법에는 항상 빠져나갈 구멍이 있고 상위 1%의 땅 주인들은 이미 그 방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 합법적인 우회로 꼼수 아닌 꼼수를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신분 세탁입니다.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체류형 쉼터는 일반인도 지을 수 있지만
결국 그 끝은 철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농업인이라는 자격을 갖추게 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12년 동안 쉼터에서 주말 농장하면서 슬슬 농사 실력을 키우십시오. 그리고 땅 면적을 1000제곱미터, 약 300평 이상으로 맞추거나 비닐하우스 330제곱미터 이상을 해서 농업 경영체 등록을 하십시오. 여러분이 법적인 진짜 농업인이 되는 순간 이 체류형 쉼터를 농업인 주택으로 용도 변경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농업인 주택은 가설 건축물이 아니라 정식 건축물입니다. 즉, 12년 뒤에 부수는 게 아니라 정식으로 등기치고 내 집으로 만들어서 자식에게 물려줄 수도 있고 비싸게 팔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절대 농지 안에서도 농업인은 집을 지을 수 있다는 특례 조항을 이용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규제 덜한 쉼터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정식 주택으로 알박기를 하는 전략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지자체 조례를 이용하는 겁니다. 이건 지역마다 조금씩 달라서 발품을 좀 파셔야 합니다. 정부가 내려보낸 지침은 12년이지만 어떤 지자체는 인구가 너무 없어서 외지인들이 제발 안 떠났으면 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이런 곳들은 조례를 통해서 안전점검을 통과하면 기간을 더 연장해주거나 양성화시켜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12년 뒤에 무조건 철거가 아니라 안전진단 받아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으면 계속 쓰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쉼터를 지으실 때 돈 아끼겠다고 대충 컨테이너 갖다 놓지 마시고 처음부터 튼튼하게 주택 기준으로 지으셔야 합니다. 단열재도 좋은 거 쓰고 기초공사도 단단하게 해놓으면 나중에 안전점검 받을 때 통과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 싸구려로 짓는 게 이득이 아닙니다. 미래를 보고 투자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약간의 편법이지만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바로 이동식 주택의 장점을 활용하는 겁니다. 체류형 쉼터는 고정된 건축물이 아니어도 됩니다. 요즘 나오는 모듈러 주택들 보면 크레인으로 들어서 옮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12년 뒤에 정말 꽉 막힌 공무원이 와서 무조건 철거하라고 하면 굳이 부술 필요 없습니다. 크레인 불러서 들어 올린 다음에 내 땅의 다른 위치로 옮겨서 새로 축조 신고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비용은 좀 들겠지만 쉼터 자체를 날리는 것보다는 100번 낫습니다. 법적으로 위치가 바뀌면 새로운 설치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행정사와 상담해서 이런 전략을 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12년은 생각보다 긴 시간입니다. 강산이 변하고 정권이 두세 번 바뀌의 시간입니다. 지금 당장 철거 걱정 때문에 이 좋은 기회를 날려버리는 건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격입니다. 일단 지으십시오. 짓고 나서 누리십시오. 그리고 제가 알려드린 대로 농업인 자격을 갖추거나 튼튼하게 지어서 양상화를 노리는 전략을 쓰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알고 당하는 것과 모르고 당하는 건 천지 차이라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짓고 넋놓고 있다가 12년 뒤에 날벼락 맞지 마시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출구 전략을 머릿속에 꼭 넣어두시고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2026년 농지법 개정이 여러분에게 재앙이 아니라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땅은 여러분이 공부한 만큼 지킬 수 있고 아는 만큼 돈이 됩니다. 자, 이제 긴 여정의 마침표를 찍을 시간입니다. 앞서 제가 드론 단속의 공포부터 체류형 쉼터라는 기회, 그리고 12년 뒤의 함정까지 낱낱이 파헤쳐드렸습니다. 아마 지금 머릿속이 복잡하실 겁니다. 겁도 나고 욕심도 나고 당장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의 마지막 순서로 여러분이 지금 당장, 아니 내일 아침 동사무소 문 열자마자 해야 할 행동 강령 3가지를 딱 정해드리겠습니다. 이건 선택이 아닙니다. 내 땅을 지키고 돈을 벌고 싶다면 무조건 따라야 하는 생존 수칙입니다. 받아 적으십시오. 첫째, 당장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부터 떼어보십시오. 아직도 내 땅이 정확히 농업진흥구역인지
보호구역인지 아니면 그냥 관리지역인지 헷갈리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냥 시골 땅이니까 다 똑같겠지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2026년 개정된 농지법의 혜택인 체류형 쉼터는 내가 가진 땅의 용도구역에 따라 신청 자격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인터넷으로 토지 이음 사이트 들어가시거나 할 줄 모르면 동사무소 가서 집원 불러주고 뽑아달라고 하십시오. 거기에 농업진흥구역이라고 찍혀 있다면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이번 규제 완화의 최대 수혜자입니다. 남들 다 안 된다고 할 때 나만 합법적으로 별장을 지을 수 있는 로또에 당첨된 겁니다. 반대로 맹지라고 적혀 있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농로가 붙어 있는지 확인하고 쉼터 신청이 가능한지 지자체 농정과에 바로 확인 사살 들어가야 합니다. 둘째, 내 땅의 성토 상태를 자가 진단하십시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드론이 뜨기 전에 우리가 먼저 선수를 쳐야 합니다. 작년, 재작년에 흙을 좀 받으신 분들, 혹은 컨테이너 농막 옆에 비가림막이랍시고 판넬 좀 덧대신 분들 계실 겁니다. 지금 당장 줄자 들고 나가서 재보십시오. 50cm 넘었는지, 신고 안 된 면적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만약에 걸릴 게 있다 싶으면 공무원이 등기 보내기 전에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자진 신고 기간이 있을 때 신고해서 양성화를 받든지 아니면 드론 촬영 기간을 피해서 미리 원상복구를 해놓든지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가만히 있다가 걸리면 이행 강제금 폭탄이지만 내가 먼저 가서 상담하고 조치를 취하면 공무원도 참작해 줍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지 마십시오. 셋째,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주변 땅 주인들과 연대하십시오. 혼자 알면 정보지만 같이 알면 힘이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깨어있는 분들입니다. 하지만 옆집 김씨, 뒷집 박씨는 아직도 세상 바뀐 줄 모르고 막걸리만 드시고 계실 겁니다. 그분들 나중에 드론 단속 걸려서 과태료 맞고 땅 뺏기면 결국 그 피해가 마을 전체로 돌아옵니다. 시골 마을 분위기 흉흉해지고 땅값 다 같이 떨어지는 겁니다. 지금 바로 이 영상 링크 복사해서 카카오톡 단체방, 마을 밴드, 친구들에게 뿌리십시오. 야, 2026년부터 법이 이렇게 바뀌었단다. 우리 정신 똑바로 차리고 쉼터 신청해서 땅값 좀 올려보자 하고 여론을 만드셔야 합니다. 민원이 빗발치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야 지자체 공무원들도 함부로 못하고 조례도 우리한테 유리하게 만들어줍니다. 존경하는 시니어 여러분,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법은 모르는 사람의 뒤통수를 칩니다. 2026년 대한민국 농지법은 격동의 시기를 맞았습니다. 누군가는 규제가 심해졌다고 땅을 팔고 도망가지만 누군가는 이 변화의 파도를 타고 절대 농지를 황금 땅으로 바꿉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시겠습니까? 피해자로 남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최상위 포식자가 되어 이익을 챙기시겠습니까?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저 강도훈이 약속드립니다. 정부가 또다시 말도 안 되는 법으로 여러분의 재산권을 침해하려고 하면 제가 제일 먼저 달려와서 확성기 들고 떠들겠습니다. 여러분은 그저 제 영상 챙겨보시고 제가 하라는 대로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게 여러분의 노후 자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보험입니다. 오늘 긴 영상 시청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이 40분이 여러분의 남은 40년을 편안하게 만들어줄 거라 확신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그리고 억울하게 땅 뺏기는 이웃이 없기를 바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주시고 이 영상 공유는 지인들에게 해주십시오. 그게 나라 살리고 내 땅 살리는 길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돈이 되고 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진짜 정보,
하지만 뉴스에서는 절대 안 알려주는 1급 기밀 정보를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니어 연구소의 강도훈이었습니다. 내 땅은 내가 지킵시다. 감사합니다.